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은요, 요즘 다 멀멀하고, 다 물 빠지고, 다 흐린 그런 색감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난 고채도가 잘 봤는데? 하고 아쉬워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과 같은 색감으로 눈도 치크에도 립도 엄청나게 힘을 준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요즘 새로운 쿠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연작, 피, 네이밍 요 세 가지 쿠션 중에 한 개를 사용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 쿠션을 사용했을 때 간단한 후기, 사용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안 써본 디자인의 속눈썹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의 이 사과 메이크업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프리메라 여러분 제가 감기에 3주를 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코로나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맛이랑 냄새가 아예 안 났고 일단 베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 신상 쿠션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써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써볼 쿠션은 네이밍 올데이 마스터 쿠션입니다. 제 주변에 써본 분들이 쉐이드가 조금 밝게 나왔다라고 말을 하길래 원래는 제가 네이밍 쿠션 19호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21호를 열자마자 느낀 건 너무 밝은데? 하고 다시 뒤를 봤더니 21호가 맞는 거예요. 기존 레이어드 핏 쿠션 19, 21, 이번에 올마쿠 21, 23이거든요. 21이랑 23을 비교했을 때는 명도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는데 요 기존 19호랑 이번 21호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뭘 발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얘를 바르자니 너무 어둡고 얘를 바르자니 너무 밝고 안색이 칙칙해지는 것보다는 톤업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21호를 발라줄 건데 얘는 완전 세미 매트예요. 레이어드 핏 쿠션도 사실 세미 매트에 가까운 제형이었는데 이거에 비하면은 레이어드 핏 쿠션은 글로우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유분기가 잘 잡히는 그런, 물론 이 답답함의 차이는 힘 조절과 양 조절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긴 할 텐데요. 이렇게 얇게 발라줍니다. 최대한 얇게. 벌써 밝아. 오. 그리고 밀어서 모공을 메워주고. 그래서 이게 제형에서 주는 느낌들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보송한 제형은 엄청나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벼운 제형들은 약간은 오일리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런 좀 세트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송한 제형은 파우더리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가벼운 베이스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송한 세미 매트인 제형에서 속건조가 안 느껴지고 피부 표현이 예쁘게 전혀 뭉치지 않고 몽글몽글 올라오지 않는 제형이라서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다만 컬러가 너무 밝다? 정말 얇게 바르고 있는데도 제 얼굴이 밝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평상시 쿠션을 바르는 양으로 발랐었거든요. 일반적인 쿠션을 바를 때도 저는 두껍게 바르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얘져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21호가 17로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코로나 걸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일단 3주 동안 아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근데 병원 갔을 때 독감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감이 아니면 뭐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얼굴 외곽 쪽은 최대한 안 발랐어요. 그래서 이런 잡티들이 아직 보이는데 여기는 그냥 어차피 두 호수가 있는 김에 23호를 얼굴 외곽 쪽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쉐이딩 겸 투톤 베이스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는 이 네이밍이 기존에 원래 있었던 레이어드 핏 쿠션의 23호
로 내려가면서 조금 붉어 보이던 것들을 이번 올마코에서 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23호는 붉은기가 없어서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이 쉐이드의 간극이 좀 커서 그렇지 요렇게 잡으면 목이랑 분리되어 보이던 게 그나마 좀 잡히거든요. 왜냐면 얼굴에서 이미 약간 요렇게 넘어가면서 어둠이 생기기 때문에. 쿠션을 얘기를 할 때 커버력을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요. 세미 매트, 매트한 쿠션들은 파우더리함이 공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파우더리한 쿠션들을 두껍게 올리면 올릴수록 당연히 커버력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저는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이밍 올마코 전에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건 연자 쿠션이고 아직 피는 써보지 않아서 요거랑 또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잘 쓰고 있었던 VDL 쿠션까지 다 써보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쿠션도 며칠 써봐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거를 전 영상에서 순서를 바꿔서 기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편집을 하면 앞에 거 자막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품 협찬이랑 직접 구매가 이제 오표기 될 때가 있는데 협찬 받은 거를 직접 구매했다고 표기하는 실수를 안 해서 덜 해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그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보기란과 다른데 혹시 뭐가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웬만해서는 편집을 열심히 이제 검수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꼭 올리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미쳐버리는 거야. 이 최근 3주간 제가 후각과 미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맛이 안 나서 그냥 식감만 느껴지는 건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떡볶이, 라면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매운맛이 안 나는데 그걸 먹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후루룩 하기만 하고 그 향과 맛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죽만 먹었어요. 약은 먹어야 되니까 끼니는 챙겨야겠으니까 먹기는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단맛은 또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터떡이랑 죽만 먹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3주가 지나니까 살짝 붓기나 살이 빠지는 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저는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를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바나나 쉐이크 하나 먹고 막 이랬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정말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몸에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최근에는 진짜 입맛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죽을 먹었던 거고 요즘은 다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반찬과 국과 이게 밥이 있는 요거를 새끼로 먹으면은 확실히 든든함이 오래가니까 군것질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마라 같은 거는 배부른 상태에서 다른 단 것과 짠 것과 이런 것들이 더 땡겨요. 그래서 음료수 한 번 더 마시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바꾸니까 요즘 피부 컨디션도 확 좋아지고 턱선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머리에 힘주고 이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요. 힘줘. 힘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펄 하라로 제가 이제 파우더를 하기 전에 이런 쉐이딩이나 무펄 하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물어본 GT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제 기분에 따라 왜냐면 옛날 영상을 본 GT들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는 이런 가루 타입은 파우더를 하고 나서 하는 걸 추천을 드렸었어요. 보통 양 조절을 하기가 힘드니까 파우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올리게 되면 베이스랑 같이 엉겨서 떡지기가 쉽거든요.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제티들은 어느 정도 이론이 빠삭한 분들이 또 이제 찾아오시더라고요. 신입 제티든 오래된 제티들이든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해도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다 이렇게 뭔가 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근데 또 이렇게 여쭤보시면 설명을 해드립니다. 양 조절, 힘 조절을 못했을 때 엉겨붙기 쉽다는 단점은 있지만 장점은 오히려 이제 밀착력이 더 좋아져서 파우더 처리 전에 하면 요거는
금방 제가 평상시 안경을 끼기 때문에 안경 자국을 지금 제가 콧대에다가 무펄 컬러를 하는 것도 음영이 지는 걸 없애주기 위한 거잖아요. 조금 시각적으로 차오르게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한 거라서 안경 자국도 이렇게 일단은 반사광이 안 잡히게 파우더리하게 유분기를 잡으면서 화이트에 가까운 상아색의 컬러로 차오르게 보이게 하는, 오늘은 거의 잡담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베이스를 쓰니까 확실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때 저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써볼 게 많아졌다. 할 말이 많아지니까. 이게 점점 가면서 저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좀 잘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한 게, 요즘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저렇구나, 뭔가 그렇구나 라기보다는 옳고 그름만 완전 이분법적으로 저 사람 말이 틀리고 맞는지 그냥 이것만 팩트 체크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저는 사람의 가치관은 매일매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어떠한 경험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고 또 같이 일을 한다던가 친구로서 지낸다던가 아니면 뭐 연인으로서 둔다던가 이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사람은 늘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되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또 미쳐있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데? 나는 늘 올바른 생각하고 있는데? 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각자만의 이제 힘든 일도 겪고 기쁜 일도 겪고 이 인생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삶이 힘들면 당연히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상대방 혹은 이제 인터넷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의 의견을 얼굴을 드러내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지 않나. 최근에 이제 막 몸도 힘들고 이사도 하면서 엄청 힘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약간 짜증내지 않으려고 머리에 엄청나게 힘주고 있었어요. 그게 누가 됐든. 저는 원래 공포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스릴러, SF, 뭐 이런 거 판타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스릴러랑 공포는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너무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제 의지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공포만 골라서 무언가를 계속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게, 이효리 님이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싫어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 근데 싫어하는 거를 경험을 해봤을 때 얻는 것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뭔가 약간 와닿았던 멘트였어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피어싱 뚫고 막 타투하고 이런 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 단어를 얘기했다가 노딱 맞을까봐 못하겠어. 전 진짜 뭐가 됐든 경험하는 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라님의 컨텐츠 중에 수리솔솔이라는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경험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뭐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안 해보는 거. 혼자 영화를 본 적이 없었다면 혼자 영화를 본다던가, 혼자 밥을 먹어본다던가, 그냥 요런 것도 경험이고, 어떠한 상황에 직결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팔레트의 1호 피치 플레인, 피치 글래스라는 컬러. 그래서 인생은 자기를 알아가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평생 경험을 안 해볼 수도 못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 생각이 많은 게 자기를 처음부터 다 알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 사람도 자기 인생을 모르고 나도 내 인생을 모르고 저는 이해보다 인정이라는 말을 좌우명처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부딪힐 일이 적어지고 저도 피로도가 덜 하더라고요. 남한테 집중하는 순간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비교하기도 쉬워지고 여기는 멜로우 피치. 아까 제가 일부러 싫어하는 공포를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효리님 말이 생각이 나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뭔가 약간 계속 의문이 스스로에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물음표가 어떤 물음표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민음사에 김민경 편집자님이 수영을 즐기신대요. 근데 그 수영을 할 때 사람이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데 수영을 할 때는 그런 숨이 막히고 이런 행위에서 오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맞는지 제가 자막에 써둘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싫어하는 거, 아픈 거를 일부러 하는 피어싱이라던가 타투라던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혹은 이렇게 제가 뭔가 싫어하는 걸 하는 행위도 이런 거랑 조금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정말 극의 상황으로 해결을 해보고 싶어 하는 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 가끔 하는데 오늘은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앞에 늘 하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봤고 요 플라워 노즈 파우더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써보고 어땠냐 그 이후까지 촬영한 이후까지 어땠냐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하면은 베이스가 떡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손바닥에서 한번 양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네이밍 쿠션이랑 플라워 노즈 파우더 조합으로 하니까 완전 짱짱한 거예요. 베이스 이 유지력과. 근데 지금 욕심 부렸다가 조금 건조해졌다. 제가 지금 목이랑 차이가 나가지고 경극 화장 같거든요. 요 톤업 크림을 발라줄게요. 어쩔 수가 없어. 23호를 바르자니 어둡고 21호는 또 너무 밝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근데 평상시에 톤업을 하던 것보다 좀 더 밝아서 최대한 레이어링. 아 근데 진짜 그 사이 쉐이드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밝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를 다 구워준 다음에 보송보송하게 구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턱에 있는 요걸로 이런 흉이 진짜 어려운 게 붉은기랑 검붉은 색이랑 푸른기가 막 섞여 있어서 컬러 코렉팅도 되게 차근차근 해야 되거든요. 붉은기 먼저 초록색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붉은 거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부톤이랑 명도를 맞추는 순서로 해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버가 되는데 근데 이러면은 저녁 되면 막 이제 다 뜯어지고 막 각질이 올라와요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도 그러거든요. 애초에 뜯고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는 피부에 덜 자극적이라 이게 훨씬 낫습니다. 레드 블러셔 메이크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레드 블러셔만 모아가지고 와봤습니다. 글피오 포그밤 드렁큰 레드. 요거는 이제 크림 타입 치크고요. 크림 치크인데 꽤나 블러리해요. 릴발의 러브빔 치크밤에 심쿵빔. 조금 더 살짝의 다홍빛이 섞인 레드 컬러고요. 좀 더 맑은 레드 컬러예요. 샤넬 레드 카멜리아 리벤 치크밤에 얘는 조금 더 브릭이 섞인 다홍색이라 릴바레가 다홍인 줄 알았으나
샤넬을 바르면 상대적으로 코랄로 보이는? 저도 오늘 제가 뭘 쓸지 모르거든요. 퓨의 멜로우 듀얼 블러셔 팔로우미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레드 컬러. 발색이 약간 살짝의 형광빛이 도는 다홍색의 느낌. 이거는 치크팝의 피치팝. 와, 이 라인업에서 유일하게 레드같이 보이는 건 얘긴 한데 치크에 올리는 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요렇게까지 진하면 엄청나게 조금 부담스러운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어서 양 조절이 필수인데 오늘 너무 궁금했던 건 이 구찌 그 블러쉬에서 새로운 신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못 쓰고 있었거든요. 대박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컬러를 낼 생각을 했지? 일단 명도 순으로 2호 프레쉬 코랄. 얘는 이렇게만 보면 엄청나게 엄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글로우 블러쉬 라인이 펜색만 보고 백스텝을 했다가 오 괜찮은데? 하는 제품들이라 오늘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4호 브라이트 핑크. 오 예쁘다! 언젠간 쓰겠죠? 오늘은 아니라는 뜻. 브라이트 루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위에가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의 립인데 립? 이렇게 두고 보니까 확실히 구찌 라인이 쿨하네요. 요렇게 쿨한 레드가 아니라 좀 따뜻한 레드를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베이스가 일단 보송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글로우한 제형. 그리고 크림치크 그냥 얘도 뺄게요. 얘도 약간 조금 차가운 레드니까. 그럼 이제 아래 두 개에서 피치팝으로 결정했어요. 왜냐면 치크의 농도를 좀 평상시보다 진하게 하고 싶은데 요거에 아이섀도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딱 약간 베이스까지만 깔아놓고 베이직한 음영까지만 깔아놓고 스탑을 한 거거든요. 섀도우를 깔아놔서 그런지 브라이트하게 채도가 더 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치크를 하나를 더 쓰고 싶지 않거든요. 써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이 섀도우든 치크든 립이든 하나만 썼을 때의 그 발색보다 섞어 썼을 때의 느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렇다면 아까 여기 있는 코랄 블러쉬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요거를 얘는 원래 아워글래스의 모공 브러쉬인데 최대한 일단 첫 번째로 이 눈가에 가깝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메인 컬러의 주변에 어떤 컬러가 깔려있는지에 따라서 색감이 확 바뀌기 때문에 그런 온도나 분위기가. 코끝에도 발라주고 이 피치팝 위에다가 덮어버려. 좋아, 좋아. 피치팝만 바르니까 제 생각보다 조금 더 핑키쉬해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살짝 잡히는 것 같아. 아래쪽으로 블러셔 영역을 좀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기가 이미 아래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아래는 많이 터치를 안 하고 콧잔등에도 살짝. 제가 여기를 터치하는 메이크업을 잘 안 하는 게 여기에 터치를 해버리면 저는 여기 음영을 없애는 사람인데 여기에 어쨌든 컬러와 음영이 더해지니까 확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조심해서 하는데 느낌을 봐가면서 살짝 연결. 은은하게. 그리고 여기 미간에도 눈 언더에 붉은 라인을 좀 넣고 싶은데 위가 투쿨, 아래가 삐아인데요. 아, 투쿨 조금 너무 붉을 것 같아. 언더라인 전체에 속눈썹 라인 조금 아래쪽으로 눈 뒤쪽으로 가면서 트여주면서
길게 빼줍니다. 좀 눈 앞쪽에도 붉은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위로 올라갈수록 힘을 더 확 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나게. 이거 블러셔로 눈 앞에다가 살짝만 더. 평상시 하던 이 미간 콧대 블러셔 아래예요, 여러분. 오늘은 달라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눈 앞머리. 콧대, 이 미간 콧대 블러셔 하던 영역까지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 뷰러를 해주고요. 투쿨 허밍글로 인스타 광고 올린 셀카에서 쓴 속눈썹은 이거였거든요. 필리밀리 미들 포인트 속눈썹 여리톡. 디자인은 예쁜데 붙이기가 어렵다고 해야 하나요? 요 끝에 낚싯줄이 조금 더 길어요, 속눈썹보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 이렇게. 와, 드디어 붙였어. 반대쪽 어떻게 붙여? 다른 속눈썹들보다 이 전체 길이가 안 길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제일 긴 부분만 또 잘라가지고 붙여줄 것이에요. 아니,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통짜라서 마디마디 잘라붙이는 게 더 쉬운 속눈썹이에요. 그냥 그대로 붙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웨이크메이크 애쉬라이너가 그러니까 리뉴얼이 되면서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애쉬라이너들 쓰려고 노력 중인데 일단은 릴바레 펜라이너 내추럴 라인에 1호랑 3호를 써볼 거거든요. 3호는 명도가 좀 부족해서 일단 이 낚싯줄에 흰 느낌을 되게 섬세한 터치로 아주 섬세한 터치로 기침 나올 뻔했네. 오 마이 갓. 덮어. 아, 이거 통짜 속눈썹이어서 속눈썹 라인 이상해졌어. 떴을 때의 기준으로 눈을 떴을 때의 기준으로 라인을 어떻게든 좀 잘 잡아보고 진한 컬러로 덮어줍니다. 아무리 애쉬 라이너여도 붓펜 라이너의 선명함에서 나오는 살짝은 좀 너무 선명함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느낌을 죽여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로 모든 건 손바닥에서 한번 덜어가지고 이 속눈썹이 약간 요렇게 뭔가 부드럽게 샥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상승형의 느낌을 그대로 라인으로 표현을 해주려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 걷어낼 때도요, 열받잖아요. 어우, 짜증나 이러면서 확 닦아내면은 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참고 살살. 애쉬 라이너 중에 릴바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체리 브라운 컬러예요. 요런 오묘한 체리색은, 이 미친 컬러는 국내에 찾기가 힘들어. 근데 요런 물탄 컬러들은 덧그리면서 벗겨지기가 쉽거든요. 가장자리만 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냅뒀다가 말리고 덧바르고 말리고 덧바르면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쳤다. 앞트임 정말 찔끔. 이렇게 통으로 있는 래쉬는 특히나 앞쪽이 좀 떨어지기가 쉬워가지고 정말 붙이는 시간을 길게 줘야 돼요. 이 속눈썹 풀로 내 눈두덩이에 붙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줘야 오래 가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 속눈썹이
디자인이 되게 예쁜데 마스카라를 안 하자니 너무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마스카라를 하자니 또 너무 약간 대책이 안 서게 길어지는 느낌이라 흔한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핸들링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다른 래쉬를 쓴 건데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구매해본 언더래쉬 그냥 제 속눈썹에다가 할게요. 뭔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써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 오버립 해줄 건데 해주고 나서 치크를 좀 더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버립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들은 질문이 혹시 수정할 때도 이렇게 하시냐라고 했는데 수정할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저는 입술이 집어지게 밥을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면인데도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죄송한데 틴트 뭐 쓰세요? 왜 입술이 안 지워지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그냥 안 지워지게 잘 먹는 거였구나. 아까 전에는 그렇게 채도가 세 보이더니 확실히 이제 완성이 되면서 밸런스가 맞으면은 그렇게 안 진해 보이는 것 같아요. 립도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에스쁘아 노웨어 립스틱 바밍글로우 퍼시몬 무난한 레드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29호 붉은 구름 범레드 레드에 화이트를 섞어가지고 약간 흰기가 도는 느낌의 레드고요. 위에 거보다 좀 더 다홍색의 컬러감. 그래서 확실히 얘가 약간 흰기가 있다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워글래스에 레드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광은 참 예쁜데 오늘 느낌은 아님. 저는 요 에스쁘아 퍼시몬 아니면 요 19호가 나을 것 같거든요. 퍼시몬이랑 둘 다 발라야겠다. 클리오 19호를 입술 안쪽에 바르고 왜냐면 색감은 정말 묘하게 에스쁘아가 더 마음에 드는데 립스틱이라서 착색이 강하지가 않아서 틴트를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립스틱을 바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립스틱은 저는 비비기보다는 약간 조금 도장 찍듯이 찍어가지고 발색을 올리는 것 같아요. 발라줄 때.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딱 풀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가 안 받쳐주면은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 순간부터. 근데 지금 다행히 혹시 해가지고 머리를 묶어봤는데 머리 묶은 게 훨씬 더 낫네요. 이러고 제가 오늘 지금 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안 한 게 있어요. 뭐게요? 하이라이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본 이번 디올 한정 하이라이터. 너무 궁금했어. 와우. 와우. 이 디올은 하이라이터는 진짜 디올 따라올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이뻐. 큰 브러쉬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로. 와, 손이다. 아, 손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예쁜데? 근데 이 광이 너무 컬러가 잡힐지 모르겠네? 여기 데인드 한존에 근데 오늘은 좀 더 안쪽으로 눈 쪽으로 넣어줄게요. 넓게 영역을. 와, 진짜 예쁘다. 사실 그냥 손바닥에만 발색했을 때는 이 정도의 만족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메이크업이랑 어우러지면 너무 예쁘네. 와, 이거지, 이거지. 저 지금 그냥 막 올리는 것처럼 보여도 힘 조절, 양 조절 하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100% 이거 바르고 나가면 하이라이터 정보 따일 것 같아. 제가 커버 메이크업 할 때 말고는 잘 안 했던 여기가 그 스킬 차력쇼 2였나? 60분 겟레디였나? 뭐 보고 그 누디한데 스모키한 메이크업 했던 술 색을 죽이고 가운데만 아워글래스에 크레이브라는 이런 코랄 컬러를 입술 가운데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다 채도를 쭉쭉쭉쭉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멀멀한 걸 좋아하시던 분들에게는 완전 야호인데 고채도가 잘 봤던 분들에게는 안 그래도 고채도의 붐이 안 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요즘 하기 좋은 해도 되게 예쁜 그런 느낌으로 고채도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누디한 색감이랑 이런 고채도인 색감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